네,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올겨울에도 연일 탁한 공기가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이제 환경 재난으로 꼽힐 정도로 일상생활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큰데요. 특히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또 열려서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이 토론회를 오늘 개최하신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저희가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모십니다.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안 불러주셨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많이 바쁘셨던 것 같은데 네. 자, 다행히도 오늘은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이었어요. 나쁨 아니었나요? 나쁨까지는 아니었고요. 예, 오늘 저는 보통 나쁨으로 수준이었는데 봤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이런 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네.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라고 하면 사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모래먼지나 뭐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이런 정도를 떠올리는데 사실 이보다 우리 도시 내 생활 공간에서 발생을 하는 이 미세먼지가 더욱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토론회에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는 게 이제 국민들의 일상사가 됐고요. 예. 네이버 등 포털도 요즘에 메인 화면에 아침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해서 나쁨, 날씨와 함께 항상 같이 체크를 하게 되죠.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일상사를 좌지우지하는 큰 환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 저감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려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 원인에 맞는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요.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중국발 요인이 한 60%, 또 일부 학자들은 북한 요인이 한 10에서 15%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국내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중국발 요인, 북한발 요인은 외교적 노력, 그다음에 통상적인 노력, 그리고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발, 북한발 요인이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국내에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분석과 대책이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중국발, 북한발 요인이 있다 손 치더라도 국내에서 꾸준하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맞는 대책을 내놓는 노력을 해야만이 중국발 미세먼지 요인이 저감됐을 때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너무 외생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중을 높이 두고 우리 내부 요인을 내부 요인의 비중을 낮게 두는 그런 우를 범했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경각심도 불어넣고 그리고 우리 내부 요인의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아야지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발생 먼지에 대해서 먼저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 도시 내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저감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대책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도시 내의 미세먼지가 우리가 도시 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등의 원인도 있고 또는 화력발전소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도시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감시킬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국회에서 토론을 했는데요.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그런 방법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 나무나 식물을 이용해서 생태적으로 접근해서 이 요인을 저감시키는 그런 방법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대형 공기 정화 시설을 도심에 설치하는 방안 이런 거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오늘 토론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되었던 것은 나무나 식물을 이용해서 도심의 생태적 접근을 통해서 미세먼지 요인을 저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녹지 환경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방음벽이나 또는 고속도로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기둥이나 이런 등등의 녹화 사업을 한다든지 이끼를
많이 식재를 한다든지 예. 그런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다라는 검토와 외국의 사례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프랑스의 파리, 그리고 멕시코 시티 이런 도시에서도 빌딩 안에 식물과 이끼를 심어서 그 도심에 있는 빌딩이죠.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의 벽, 그다음에 아파트의 벽, 그다음에 아파트 출입구 등등의 미세먼지를 잘 빨아들이는 그런 나무나 식물을 대량으로 심으면은 약 36% 정도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보고서가 오늘 보고되었습니다. 그런 좋은 방안들, 아이디어들이 대책으로 논의만 되지 않고 꼭 실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특히나 우리 노인과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위험한 미세먼지로부터 좀 보호를 해야 될 그런 대상 중에 1순위로 꼽힐 수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교문위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셨는데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의 대책을 얘기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심 공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토론회도 제가 지역구에 있는 성남시에 담당 공무원이 와서 토론에 참여를 했는데요. 오늘 토론회 자료를 참고로 해서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도시가 그런 그 나무와 식물을 활용해서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운동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전반기에 교문위에 있었고 제가 교문위에 있으면서도 가장 역점 사업을 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라나는 미래의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때 가장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하고 체육 활동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했는데요. 정말로 저희가 통계 중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통계가 우리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었을 때 그래도 실내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거라고 추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실외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라는 게 약 70% 정도가 그렇다라는 또 논문이 나왔습니다. 아니면 바뀌고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밖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대책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실내는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학교 실내 공간 내에 학교 교실 또는 체육관에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을까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검토도 했는데 그래서 2017년 추경 때 제가 정말로 많은 어려움 그리고 다른 여야 의원들을 설득시켜 가면서 약 18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원래 이 예산 학생들의 예산은 시도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잘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18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내 학습 공간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더 이어서 저희가 20년까지 약 2천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각 학교의 체육관이나 그다음에 교실, 교무실 등의 실내 공기 정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지역구 성남시만 해당이 되는 거죠? 아니죠. 전국입니다. 아, 전국입니까? 2천억인데요. 좀 전국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빨리 좀 그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 수준의 재앙으로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라라고 발언을 하셨죠. 그런데 이미 지난해 의원님께서 먼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얘기를 하면서 거의 재난급 수준이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법률상 지금 재난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모를 건데요. 재난에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자연재난은 태풍이라든지 비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걸 자연재난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화석 연료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인간이 만든 문명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사회재난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보는
그런 법안을 내놓은 상태고요. 제가 아까 학교 학생들의 실내 공기질 정화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사회재난으로 이미 되어 있었으면 국가가 갖고 있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사회재난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적게 땡겨서 쓸 수가 있는데 사회재난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써야 된다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 제한이 있게 됩니다. 예, 그때 당시에 발의했는데 통과는 안 되고 계류 중인 상황이었나요? 2017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사회재난으로 이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간주되고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 국가 응급 재난 체계에 편입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고 예산에 있어서 적시에 투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재난으로 간주가 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 미세먼지를 직접적으로 유발시킨 원인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책임을 묻겠다는 것보다도 그러한 법이 만들어지면 사전 예방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신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에 생산에 임하는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어떤 연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게 되고 환경을 오염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강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상당히 있는 법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사후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전 예방에 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법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통과가 돼야겠죠. 이 미세먼지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 모든 국민의 건강과 또 생명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현안인데요. 그런데 그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여야에서 좀 해석하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야당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와의 상관관계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탈원전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그 네이밍부터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지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원전을 없애자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향후 60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노후화된 원전이 생겼을 때 그것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그런 점진적이고 스텝 바이 스텝 정책으로 저희가 원전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대신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올려나가자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원전 가동 지금 건설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이미 계획에 잡혀 있는 것은 그대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나 기존의 박근혜 정부부터 기존의 계획이 세워져 있던 부분들은 그대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원전을 없애거나 그리고 모든 원전을 가동을 중단시켜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되는 정책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천천히 에너지를 전환하는 그런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논의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고요. 법안들도 많고 처리할 것도 많은데 국회는 뭐 지금 올스톱 상황인 거죠. 죄송합니다. 뭐 최근에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발언 때문에 뭐 정치권 자체가 뭐 워낙에 시끌시끌한데 이 문제로 결국 오늘 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당에서 이종명 의원은 제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대 이후로 결정을 유보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원래 짝수달은 국회에서 상임위 또는 본회의를 열어서 그동안에 밀려있는 민생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고 국민의 어려운 점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이게 협의하는 그런 짝수달인데 이런 민생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것보다 이런 5.18 관련돼서 여야 간에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어서 정말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18 광주 관련은 사실 망언이죠. 이거는 이미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김영삼 대통령께서 관련 법안을 만들고 5.18을 사태가 아닌 광주 5.18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을 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군에 대한 그 개입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이미 그거는 허위 사실이다. 북한군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이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5.18 문제를 북한군 개입 또는 폭동 또는 괴물 집단 등등을 단어를 동원해서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은 정말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고 과연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민의의 전당이고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이 모여있는 국회에서 그런 반역사적인 망언과 그런 비민주적인 그런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 저희를 알 수가 없고요. 뭐 일부 언론에서 추측하기로는 전당대회를 앞둔 극우 소위 태극기 부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정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죠. 국회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4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민생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 그에 맞는 법이 어떤 것일까? 정책이 어떤 것일까? 또 어디에다가 예산을 먼저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곳이 국회인 것이지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국회를 삼는다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당장 그런 모습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쟁의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국회가 좀 정상화가 돼서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미세먼지 법안들, 여러 가지 현안 법안들, 민생 법안들 좀 통과가 될 수 있기를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차가운 기온 때문에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오래된 경유 차량 운행을 특히 자제를 해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바로 이제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시행에 따라서 앞으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이 제한이 되고요.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자동차 운행 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시행을 하고 나머지 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날씨와 지역 상황을 잘 살펴서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NNTV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